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사에서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못 받는 역사가 중앙아시아의 역사입니다. 바로 스탄 동네인데요. 그렇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중앙아시아라는 공간은 묘한 신비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중앙아시아의 스탄들은 과거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인데 오늘날 유목민족 하면 다소 이질적이죠. 그래서 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앙아시아 중 키르기즈스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탄이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키르기스탄의 나라 이름은 키르기스인들의 땅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 텐데요. 키르기스인들 역시 유목민족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유목민족이 그렇듯 투르크 계열 민족이죠. 다만 키르기스인들의 발상지는 오늘날 키르기즈스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상지는 몽골 이북, 시베리아 대륙 남부에 있는 강 예니세이 강에서 기원했습니다. 시베리아 대륙 남부에 거주하던 키르기스인들은 몽골 초원을 흉노족이 장악했을 때는 흉노족의 지배를, 유연족이 장악했을 때는 유연족의 지배를, 돌궐족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돌궐족의 지배를 받았죠. 흉노족과 유연족은 키르기스인과 다른 계열이고 돌궐이 같은 투르크 계열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돌궐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투르크 계열들을 철륵이라 통칭했기에 키르기스인들은 철륵의 분파 중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만 키르기스인들은 다른 철륵의 투르크 계열과 차이점이 있다면 생김새는 중앙아시아인들보다 우리나 몽골처럼 동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인들의 발상지 예니세이 강은 중앙아시아라기보다는 몽골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동아시아인에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는 돌궐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확실한 투르크 계열이 되었죠. 그런데 돌궐 제국이 중국 당나라 때 당태종 이세민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었죠. 당태종 이세민은 정벌한 유목민족과 소수민족들에 대해 도호부 혹은 도독부라는 기구를 통해 간접 통치를 하는 기미 정책을 시행했는데 키르기스인들에게는 격곤 도독부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키르기스인들을 한자로 격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다만 당나라가 나당 전쟁에서 패전하고 또 티베트 토번과의 전쟁을 받으며 잠시 약해졌을 때 돌궐족이 다시 흥기하여 몽골 초원을 장악하며 제2 돌궐 제국을 수립했고 키르기스인들은 다시 돌궐족의 지배를 받다가 돌궐족이 무너지고 또 다른 투르크 계열의 위구르인들이 몽골 초원을 장악한 후 위구르 제국을 세웠을 때 위구르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위구르 제국은 9세기경 내분으로 쇠퇴하였는데 위구르 칸을 두고 벌인 위구르 칸 계승 쟁탈전에서 한 세력이 키르기스인들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크나큰 실수였는데요. 키르기스인들은 무려 10만여 명의 병력을 데리고 위구르 제국으로, 그러니까 몽골 초원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도와주기로 했던 위구르 세력 포함해서 위구르 제국 자체를 840년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당시 위구르 제국의 수도 카라발가수는 엄청난 경제력을 자랑했는데 그만큼 많은 유목민족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인들은 위구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수도 카라발가순을 아주 탈탈 털죠. 그간 몽골 초원의 주도권을 둔 유목민족들끼리의 역사 양상에서는 하나의 유목제국이 멸망하면 그 유목제국을 멸망시킨 유목민족이 새로운 유목제국을 세웠습니다. 유연 제국을 무너뜨린 돌궐이 돌궐 제국을 세우고 돌궐 제국을 무너뜨린 위구르가 위구르 제국을 세웠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위구르 제국을 멸망시킨 키르기스인들은 자신들만의 유목제국을 세워야 할 차례인데 아직 키르기스인들은 국가를 세울 만한 역량과 문명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위구르 제국 멸망을 그저 대규모 약탈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몽골 초원까지 들어와 위구르 제국까지 멸망시켜놓고 마음껏 약탈을 한 후 키르기스인들은 다시 그들의 주거지였던 시베리아 남부 예니세이 강으로 북상해버렸고 그 바람에 몽골 초원의 주인이 텅텅 비게 된 거죠. 한동안 몽골 초원에는 거대한 유목국가가 들어서질 않습니다. 이 공백을 메꾼 게 징기스칸의 몽골족이었고요. 13세기 초반 몽골족을 통합하며 칸으로 추대된 징기스칸은 중앙아시아로 더 넘어갈 생각이었고 1207년 그 첫 타겟으로 키르기스인들을 쳐서 복속시켰습니다. 이후 키르기스인들은 몽골족의 지배를 받죠. 그리고 몽골족은 아시아 대륙을 제패하고 쿠빌라이 칸 때부터는 중국 본토까지 점령한 후 원나라를 표방했으나 훗날 중국 한족들이 명나라를 세우며 원나라를 중국 본토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몽골 초원으로 돌아간 뒤로도 원나라는 명나라와 싸웠으나 점점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원나라의 국가명은 사라지고 그들은 몽골족만을 칭하였죠. 이후로도 칭기스칸의 후예들, 즉 보르지기트 부족에서 계속 데칸을 선출했으나 15세기경 보르지기트 부족보다는 오이라트 부족이 몽골 사회 내 강대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비록 오이라트 부족에서 데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오이라트 부족이 몽골을 주도했습니다. 그 주도자가 바로 오이라트의 에센타이시였죠. 명나라 황제가 포로가 되었던 토목보의 변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도 오이라트의 에센타이시였고요. 에센타이시는 몽골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타 민족들을 탄압했고 에센타이시의 탄압에 키르기즈족 대부분이 기존의 예니세이 강에서 나와 몽골 초원의 서쪽, 중국의 서북쪽 천산산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키르기즈스탄이고
이때부터 키르기즈족들이 지금의 키르기즈스탄에 정착하였던 거죠. 다만 키르기즈인들이 천사산맥에 정착한 것을 불편해하던 유목국가가 있었으니 몽골족이 한창 세계를 제패할 때 몽골족의 지배를 받던 위구르인들이 몽골족이 약해진 틈을 타 독립한 야르칸드 칸국이었습니다. 야르칸드 칸국도 천사산맥 부근이었던지라 키르기즈인들은 위구르의 야르칸드 칸국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또 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키르기즈인들이 위구르 제국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조상들끼리도 앙숙이기도 하죠. 하지만 둘의 싸움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몽골족은 청나라에 복속된 쪽과 복속을 거부하며 저항하던 쪽으로 나뉘는데 이때 저항하려던 몽골족 준가르는 준가르 제국을 세우고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해가며 위구르의 야르칸국도 먹고 키르기즈인들도 복속시켰습니다. 준가르 제국의 복속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준가르로부터 벗어나려던 키르기즈인들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세력을 도움을 받고자 기존의 유목 토착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죠. 그래서 오늘날의 키르기스탄도 이슬람인들이 가장 많지만 이슬람으로서의 역사는 길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원칙이 그렇게까지는 엄격하진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준가르 제국도 청나라에 병합이 되죠. 준가르가 키르기족에게 워낙 못되게 굴어서 키르기즈족은 청나라를 환영했다고 해요. 같이 복속된 위구르인들은 호자 형제를 위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청나라의 걸륭제가 호자 형제 반란을 진압할 때 도와준 세력이 키르기즈족이었습니다. 하여튼 키르기즈와 위구르는 앙숙이죠, 앙숙. 청나라는 키르기즈스탄 지역인 천산산맥까지 넘어가지는 않아서 드디어 키르기즈인들이 독립을 좀 하나 싶더니 이번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였던 코카트칸국에게 복속되어 버렸죠. 19세기가 되면 서서히 유목세계에도 근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키르기즈인들이 거주하던 천산산맥은 높고 험준한 산악지형이라 외부의 충격에 다소 무뎠고 근대화가 아주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키르기즈족은 우즈베키스탄 코카트칸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으나 19세기 중반 청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까지 싹 다 먹어버리면서 키르기즈족도 러시아에 편입되었답니다. 키르기즈족이 러시아 제국에 복속되었을 때 키르기즈족과 카자흐족의 문화에 관심이 많던 카자흐인 군장교 쇼칸 왈리카노프가 키르기즈인들 사이에서 이 키르기즈족들의 역사를 다룬 서사시 마나스를 기록하여 문헌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현재 이 마나스를 외워서 암송하는 것이 키르기즈스탄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의 국제공항 이름도 마나스 국제공항이죠. 그리고 마나스에는 최초의 키르기즈족들이 40개의 부족들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숫자 40이 튀르크어로 키르기즈라고 한답니다. 키르기즈족이 러시아 제국의 복속을 받으면서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소련으로 넘어가자 키르기즈족도 자연스레 소련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소련은 1936년 키르기즈족이 살고 있던 천사산맥 부근에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소련이 수립한 이 정부가 오늘날 키르기즈스탄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지금의 키르기즈스탄으로 독립했던 겁니다. 수도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다만 원래 비슈케크였던 도시가 소련의 지배를 받을 때는 미하일 푸른제 이름을 따서 푸른제였다가 독립하면서 이름을 다시 비슈케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국기는 키르기즈인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 쓰는 천막 유르트의 천장 문양에서 따왔습니다. 몽골인들의 유목 천막을 게르라고 부르듯 키르기즈인들의 천막을 유트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키르기스탄은 공화국 정부인데요. 동서로 긴 키르기스탄은 지역 갈등이 꽤 심한 편입니다. 우선 수도 비슈케크는 국가의 북부에 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르기스탄의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오시는 키르기스탄의 남쪽에 있고 또 동서로 긴 키르기즈스탄 영토 특성상 서부에는 탈라스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고선지 장군이 전투를 벌였던 곳이죠. 세 개의 도시가 지역적 차이가 있다 보니 문화적 차이가 크고 그래서 정치권 다툼도 심한 편입니다. 인구 비율 구성도 차이가 있고요. 그 기점이 되던 사건이 2005년에 일어난 튤립 혁명입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키르기즈스탄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아카예프 대통령이 무려 14년이나 집권하는데 아카예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이어지자 참지 못한 키르기즈스탄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물론 수도 비슈케크에서도 일어났지만 이 혁명의 주도 세력은 오시를 비롯한 남부 도시들이었죠. 시위대들은 키르기스탄에서 나는 야생 튤립을 내세워서 튤립 혁명이라고 부르고 시위대들이 레몬색을 내세워서 레몬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남부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역시 부패하여 또 시위로 물러나 북부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고 이렇게 거듭 남부와 북부의 대통령들이 교체되는 양상이죠. 키르기즈스탄은 천산산맥이 국토 전체를 차지하는 만큼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유독 자원이 부족하여 매우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키르기즈스탄에는 알라크추라는 약탈혼이 있는데 결혼할 상대를 납치하는 약탈혼은 원래 유목민족들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만 이 대다수의 문화들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키르기즈스탄에는 여전히 안라카추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여성 범죄로 불거지고도 있습니다. 원래 키르기즈인들은 시베리아 남부 예니세이 강에서 거주하다가 오늘날의 키르기즈스탄인 천산산맥으로 이주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천산산맥으로 넘어가지 않고 예니세이 강에서 계속 잔류하던 키르기즈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현재 러시아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카스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역사 돋보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깊이 읽을 수 있는 역사 속 거장 16명을 통해 읽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